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 주제는 과세 근거 명세서를 첨부하게끔 해야 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고지서에다가 딱 저런 식으로 명세서를 첨부하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과세 근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세 근거를 조사 종결 복명서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세무관서 내에서도요, 그거를 제일 먼저 받아요. 그거를 봐야 같은 세무 공무원도 과세가 근거가 뭐였는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납세자는 도대체 뭘로 아느냐? 그게 비밀 문서고 보안 문서다 해가지고 내부 결제 문서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주냐 이런 식으로 안 줘요. 그러면 내가 과세 근거를 도대체 뭘로 아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세무대리인이 귀로 들어가지고 그거 전달해 주는 정도. 뭐 이런 거죠.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실제 얘가 지금 2004년에 있고요. 2018년이 있고, 얘가 이제 11월 달이고, 이게 이제 5월 달이고, 이때 이제 부가 사망을 하셨어요. 부가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사망하기 이전에 2004년에 이런 빌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부가 있었고, 모가 있었고,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각 25%씩, 각 25%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모가 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여를 또 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토지는 이렇게 각각 이제 4명이서 4인이 공유하고 있고, 근데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각각 25% 됐는데, 이 자체가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증여다라고 하면서 2018년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증여다. 그러니까 15년 이내 제척기간에 해당되니까 이거 과세하는 거죠. 야, 그러죠. 이러니까 상속세 조사가 제가 무섭다고 했잖아요. 2004년 거를 건드려 버리잖아요. 2018년에, 2019년 정도에 상속세 조사하면서. 그러면 2004년 거는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납세자들은. 옛날 거를 어떻게 내가 뭐 계좌가 뭐가 있고 그거를. 그리고 이거는 증여세 신고를 다 했는데 이거 또 증여세가 증여세 적게 냈다 하고, 또 이쪽에다가 이제 양도세를 또 이렇게 고지를 했대요. 그럼 도대체 양도세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라고 해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고지가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부담부 증여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안 낸 거를, 이거를 납세 의무 승계가 된 거냐 상속인들한테, 아니면 각자 뭔가가 고지가 된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증여세가 또 나왔다는 거는 뭐 때문에 나온 것이냐, 그것도 잘 몰라요. 중간에 세무대리인이 있었냐.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이 있었는데 중간에 도중에 이제 그만한다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상속세 신고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2.5억을 신고를 했는데, 조사 결정 나와가지고 2020년에 결정 고지를 했는데 13억 이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 13억을 내기 바빠요. 내기 바빠가지고 여기서 상속 재산 중에서 주택 하나를 이제 처분해가지고 급하게 매매해가지고 이거를 내고 나서 이제 불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신고하고 나서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추가로 나오잖아요. 이 추가로 나온 거, 이 만일 상속세가 2.5억인데 원래가 1억 나오는데 1.5억을 내가 더 냈다. 1.5억을. 이거는 감액 경정 청구를 지금도 할 수 있어요.
5년 이내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13억을 추가로 이렇게 고지 나온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를 잘못 냈다, 돈을 더 냈다 하려면 불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불복을 하려면 90일 내에 해야 돼요. 고지 받은 일로부터. 그러니까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나오면 그때 과세전 적부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가산세 부담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 때문에 일단 그러면 내가 조기결정 신청을 하고 고지를 빨리 해달라, 그러면 내가 불복할란다 하고 이 신청을 막바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심사 심판으로 막바로 들어가든지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세금 납부하고 내가 불복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담 조사 당시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찾아오셨던 분인데, 그러고 나서 세무조사 상속세 조사 결과가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 봐라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딱 두 줄 나와요. 두 줄 나온 거를 가지고 이게 증여세 우리가 과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가지고, 두 줄을 봐가지고 어떻게 과세 근거를 알 수 있느냐 이거요. 알 수도 없고 본인도 그거를 설명을 잘 못하고 자기가 왜 이게 뭔지를 모르겠. 그러니까 당연히 세법을 모르니까, 세법에 무지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설명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뭐 많이 알아도 이 두 줄 가지고 어떻게 과세 근거를 추론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 종결 복명서라고 있다. 조사 종결 복명서라고 있다. 여기에 보면 이 조사 종결 복명서가 뭐냐면, 내부에 조사자가 이제 윗분들한테 결제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결제해요. 여기가 이 사람을 내가 상속세 얼마를 더 추징했는데 그 근거가 뭐다, 증여세를 추징했는데 그 근거가 뭐다, 양도세를 추징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거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법무과장 하면서 저희 법무과에서 제일 먼저, 그러면 불복을 하잖아. 납세자가 불복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조사 종결 복명서가 와야만이 이쪽에서 대응을 해요. 같은 세무공무원도 답변서를 써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 종결 복명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세무공무원들끼리만 알고 납세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가지고 보여달라. 그러면 어떤 세무공무원은 보여주고, 어떤 세무공무원은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내부 결제 서류고 보안이야, 당신한테 보여줄 근거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 그러면 납세자는 도대체 언제 알아야 되느냐 이거요. 그런데 이게 자, 이제 이게 세무조사죠. 세무조사 기간이고, 이때는 이제 결과 통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내가 과적을 할 수 있어요. 과세전 적부심을. 그러고 나서 이게 과적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고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불복입니다. 불복이면은 여기서 이의신청을 해도 돼요. 이의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쪽은 심판을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국세청 심사든지 감사원 심사 청구든지 조세심판은 심판 청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나를 해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이거는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송이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과적을 할 때든지 이쪽에서는요, 사전 답변 제도라고 있어요. 사전 답변 제도. 이게 뭐냐면요, 제 있을 때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결제를 해보니까, 아니, 이게 청구인 주장 이렇게 나오고요. 처분청 주장 이렇게 나와요. 주장,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청구인 주장은 이거는 반 페이지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청구인 주장이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 근데 처분청 주장은 1.5페이지를 썼더라 이거예요. 1.5페이지. 그러니까 처분청 주장 뭔지를 알아요. 근데 청구인 주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직원 보고 설명을 해봐라는데 본인도 뭐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건철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사건철 보니까 청구인 주장이 몇 페이지를 썼더라고. 5페이지 이상을 썼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기각시키려고 그냥 청구인 주장을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유 없는 식으로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윗분들한테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청구인 주장을, 예? 내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위원회 이제 그 심리 해부 자료가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가니까 위원들이 그거를 제대로 봐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구인 주장은 조금 썼고 처분청 주장만 많이 적으면 다 처분청 주장대로 처분청 주장이 맞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청구를 주장한 게 제대로 다 적어졌는지 그거를 알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무기 대등의 원칙이니까. 왜 처분청 주장만 잔뜩 적고 청구인 주장 조금 적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주 모럴이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식으로 모럴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뒷골목이 양아치들이 아니잖아요. 뭐 숨길 것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처분을 내가 유지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진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각해야 내가 이제 편하지 하면서 인용 적으려면 막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다 기각시켜 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전 답변 제도로 해가지고 이거를 보내줘요. 회의 적어 놓은 거를 이제 나중에 회의 올라갈 이제 서류를 당신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처분청이 이렇게 반박을 했다. 당신 주장이 제대로 다 적혀졌는지 그리고 또 반박할 그 주장이 더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불복제도가 그래도 청구인들이 그 납세자 권리가 증진이 된 거거든요. 내가 과세 근거가 뭔지도 모르고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다니까. 그리고 안에서 내가 기각이 됐는데 왜 기각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의신청 정도 이렇게 과적 가면은 내가 과세가 왜 됐는지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고, 이 정도 단계 가면요. 증거로 이미 나와요. 현출이 된다고요. 증거로 현출이 돼요. 그러니까 조사 종결 복명서를 청구인이 이제 소송을 하면 다 보게 돼요. 증거로 나오기 때문에 증거를 정확하게 본다고요. 근데 이때 증거 소송에서는 보여주고 이 단계에서는 왜 안 보여주냐? 왜 안 보여주냐 이거야. 그거는요, 과세 품질 피드백 시스템하고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만일 과세 처분이 회수가 된다지 취소가 된다. 그러면 과세 처분한 사람이 뭔가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 과세 품질이 하자 있는 과세 품질을 작출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품질을 잘못 하자 있는 사람을 만든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후 피드백을 그거라도 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소송 가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 단계에서는 안 보여주는 게 상책이죠. 안 보여주는 게. 과세 근거를 보여주고 정확하게 문서로 보여주면 막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이쪽 소송에서는 100% 드러날 거를 왜 이쪽에서는 안 보여주냐 이거예요. 과세 근거를 내가 알아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제81조 4회에서는요,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불복하는데 내가 과세 근거 모르고 어떻게 불복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과세 근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구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속세 조사 옛날에 그런 게 이제 취소가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상속세 계산 맹세서를 첨부를 안 해요.
각 인별로 다 계산 명세서를 첨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충 하고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취소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인별로 계산해 가지고 다 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 아니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라든지 그 고지서가 나갈 때는 항시 그쪽에다가 당신이 왜 이렇게 그 과세를 당했는지 그 근거는 이렇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는 서류를 꼭 만들어 가지고 첨부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 조사 종결 증명서라도 봐야 뭐를 하는데 그걸 안 보여준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이 뭐 21세기고 2020년대인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요. 그러니까 납세자법 권리 구제 강화, 뭐 부실 과세 뭐 억제 방안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답변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오비들 국세청 오비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불복제도 할 때 불복할 때 제일 먼저 본인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환호성을 지른 제도라 이거요. 나가서 세무 공무원 내가 25년 경력에 세무 조세 전문 세무사 조세 불복 전문 세무사 이렇게 하려면 과세 근거 없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과세 근거 아는 것 자체를 전화로 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고 무슨 막 특별한 비범한 재주를 가지고 어떤 정관의 혜택을 보는 것처럼 한다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 정치 가지고 좋아지는 것보다도 이런 데에서 해줘야 될 거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거. 자꾸 조직의 어떤 기득권 논리라든지 조직의 관행의 논리, 조직이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허물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거죠. 두 줄짜리 상승 경정결의서 결정결의서 그런 걸 가지고 두 줄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과세 근거 알아서 추론해보고 불복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임대차 멈춤법, 임대료 멈춤법도 나오는 판에 그러면 과세 근거 알려주는 법을 만들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과세 근거 알려주는 법을 만들자 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